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7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민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상담을 내가 한번 잘못 받았던 이유 때문에 변제금이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두 분의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상담하는 사무실에서 이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그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한 분은 2천만 원을 손해보셔야 됐고 한 분은 5천만 원을 손해보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내가 상담을 한번 잘못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개념인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분께서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재산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합산돼서 계산된 그 재산의 총액,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이 청산가치보다는 내가 변제기간 동안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액이 더 커야 된다. 재산보다는 더 변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아주 중요하죠. 이 원칙을 계산할 때 모든 분들이 대부분 해당되시는 그 재산이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내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실 때 보증금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게 돼요. 그런데 보증금은 특이한 것이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이 재산에서 공제를 받아서 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로는 재단 제외재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 때 내 재산에서 뺄 수 있는 재산, 그래서 그걸 재단 제외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몰라서 한 가지로 착각하고 상담을 또 잘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단 제외재산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압류금지 재산을 우선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액 임차인의 압류금지 보증금, 이거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있고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세부 규정이 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권역입니다. 서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 과밀 억제 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4,300만 원까지, 광역시 지역은 7천만 원 이하일 때 2,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우리가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압류금지 재산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빼주는 금액입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하실 때 그래서 당연히 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개념이에요. 면제재산. 우리가 인터넷을 보시면 대부분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글을 막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별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면제재산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야만 역시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재산에서 뺄 수 있는 재산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담을 지난주에 제가 두 건 다른 데서 잘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떤 경우냐면, 서울에 계신 분인데 보증금이 1억 5천이 아니라 2억이에요. 1억 5천을 넘어가죠. 그리고 기타 지역에 계신 분인데 보증금이 6천이 아니라 8천입니다. 그럼 여기도 6천만 원을 넘어가죠. 이럴 경우에 보증금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5천만 원, 2천만 원 이것을 재산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만약에 그 상담대로 신청을 하셨다면 5천만 원, 2천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시는 거죠. 근데 면제재산 신청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보증금 규정처럼 어떤 한도가 있어서 그 이하의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 규모가 한도 규정보다 초과해서 더 크더라도 면제재산으로 신청하셔서 결정을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5천만 원, 4,300만 원, 2,300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청산가치에서 우리가 제외를 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지역마다 금액이 틀리지만 그 한도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면제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체가 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잘못된 상담이니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토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치로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보증금 내가 2억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우리가 5천을 뺄 수 있다고 하면 재산가치가 1억 5천만 잡히잖아요. 그런데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도 없다라고 알고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분은 재산이 2억이 잡히게 됩니다. 5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수치로 계산해봐도 3년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39만 원을 더 내시는 거고요. 5년으로 변제 기간을 정한다고 해도 한 달에 84만 원을 더 내게 되십니다. 변제금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것 당연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 이렇다 보니까 그럼 내가 너무 한 달에 변제금이 커지니까 그럼 저는 개인회생을 안 하겠습니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회생을 포기하시는 분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인터넷 글들도 그렇고 상담을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얼마 이하일 때라는 한도 규정, 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갖고 계시더라도 면제재산으로 신청해서 5천만원, 4,300만원 이 금액은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아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상담을 내가 잘못 받으면 자칫 5천만원 변제금 더 낼 수도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김영윤 법무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은 얘기를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